돈은 단순한 지출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감이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쉽게 무거워집니다. 같은 돈을 두고도 한 사람은 불안해하고 한 사람은 간섭받는다고 느낍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고 한 사람은 현재를 너무 조이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생활비 이야기였는데 어느 순간 서운함과 억울함으로 번집니다. 왜 나만 아끼는 것 같지? 왜 나만 책임지는 것 같지? 왜 내 돈 쓰는 것까지 감시받는 기분이지? 돈 문제는 숫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예민해지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부부 사이에서 돈이 예민한 이유는 돈이 생활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데이트 비용 정도로 보였던 돈이 결혼 후에는 집, 식비, 대출, 부모님, 아이, 노후까지 이어집니다. 돈은 매일 쓰이고 매달 확인되고 미래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피하고 싶어도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돈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의 없이 쓰는지, 숨기는지, 떠넘기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야 하는 고정비가 있고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곧 가정을 대하는 태도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끼려고 애쓰는데 다른 한 사람은 계속 충동적으로 쓰면 불안해집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즐기면 된다고만 하면 답답해집니다. 이때 갈등은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같이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서 생깁니다. 부부는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한쪽이 물을 퍼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돈 문제는 곧 분노가 됩니다. 결국 돈은 이 사람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자기 일로 느끼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이 각자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했던 기억 때문에 지출에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것으로 자유와 보상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통제나 비난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에게 저축은 안정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저축은 숨막힘입니다. 한 사람에게 소비는 기분 전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획 없는 소비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서로를 오해합니다. 아끼는 사람은 상대를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쓰는 사람은 상대를 너무 계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돈 이야기는 생활 계획이 아니라 성격 비난으로 바뀝니다. 돈 문제를 풀려면 먼저 각자의 불안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지출이 불안한지, 왜 상대는 이 이야기를 압박처럼 느끼는지, 그 배경을 모르면 계속 같은 싸움이 반복됩니다. 부부의 돈 갈등은 숫자보다 감정의 뿌리를 봐야 풀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돈이 공정함에 대한 감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누가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다고 느끼는지도 중요합니다. 수입이 같지 않을 수 있고 역할이 다를 수 있고 한쪽이 잠시 경제 활동을 쉬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가 공정하다고 느껴야 관계가 안정됩니다. 문제는 공정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각자 쓰는 건 각자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보다 집안일과 육아까지 합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내가 돈을 더 내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다른 한쪽은 나는 집안일과 가족일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억울해합니다. 서로 자기 부담만 크게 보이면 상대의 수고는 작아집니다. 그때 돈 문제는 계산이 아니라 인정 싸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건 똑같이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당한다는 느낌입니다. 돈을 더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동을 더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연하게 소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쉽게 공격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또 그렇게 썼어?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신은 생각이 없어. 이런 말은 돈 문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들립니다. 듣는 사람은 소비 습관을 돌아보기보다 방어부터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번 돈도 못 써. 당신은 맨날 잔소리만 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대화는 바로 싸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카드값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존중받지 못했다는 감정으로 번집니다. 돈 문제는 예민하기 때문에 말투가 조금만 거칠어도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는 내용보다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방식은 비난이 아니라 상황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번 달 지출이 생각보다 커서 같이 조정해보면 좋겠어. 나는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쓰고 어느 정도부터는 상의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야 대화가 열립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숨기는 돈이 신뢰를 깨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 문제가 크게 터지는 순간은 보통 금액 자체보다 숨겼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몰래 만든 카드값, 말하지 않은 대출, 반복적으로 숨긴 소비, 가족에게 보낸 돈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생기면 상대는 돈보다 신뢰의 상처를 받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또 숨긴 게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은 편이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의심이 생기면 관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물론 숨긴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날까봐, 걱정시킬까봐,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숨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을 숨기는 일은 생활의 정보를 숨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돈은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더 민감합니다. 상대가 모르는 지출이나 빚은 결국 함께 감당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완벽히 모든 소비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도 큰 흐름은 숨기면 안 됩니다. 신뢰는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에서 생깁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각자 원가족에게 배운 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돈에 대한 감각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집에서 돈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부족함을 어떻게 겪었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의 소비 습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의 돈 문화가 만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집은 돈을 아끼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집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떤 집은 돈 이야기를 솔직히 했고, 어떤 집은 돈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이 차이는 결혼 후에 크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부부의 생활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돈 거래가 관계를 망친다고 느낍니다. 둘 중 하나가 무조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 문제는 개인의 습관처럼 보여도 그 뒤에는 오래된 가족 문화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돈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돈이 권력처럼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한쪽이 가계 관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가진 쪽이 상대를 아래에 두려 할 때입니다. 내가 벌어오니까 내 말 들어. 당신은 돈 안 벌잖아. 내가 관리하니까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런 말은 돈을 생활수단이 아니라 권력으로 쓰는 말입니다. 반대로 돈을 덜 버는 쪽이 무조건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정에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역할도 많습니다. 집안일, 육아, 가족 돌봄, 정서적 노동도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여입니다. 이런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돈은 불평등의 언어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은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더 버는 사람은 더 큰 권리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기에 더 큰 경제적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돈을 덜 버는 사람도 가정 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순간 사랑은 위축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현재 소비와 미래 준비의 균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돈 문제로 자주 부딪히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 감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지금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미래의 안정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 다 필요한 가치입니다. 지금 너무 아끼기만 하면 삶이 삭막해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쉬고 싶은 것도 못 쉬고, 매일 돈만 생각하면 관계가 지칩니다. 반대로 지금만 생각하고 쓰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이사, 실직, 노후 문제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갈등은 둘 중 하나가 맞고 틀려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균형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생깁니다. 한쪽은 여행을 추억에 대한 투자로 봅니다. 다른 한쪽은 그 돈을 저축하지 못한 손실로 봅니다. 같은 지출을 두고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금지나 방임이 아닙니다. 같이 정한 기준입니다. 한 달에 자유롭게 쓰는 돈은 얼마까지인지, 큰 지출은 얼마부터 상의할지, 여행과 저축의 비율은 어떻게 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감정 싸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존중받는 느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썼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느낌입니다. 상의 없이 큰 돈을 쓰면 상대는 배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가 이 가정의 의사결정에서 빠졌구나. 나를 동등한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반대로 돈을 지나치게 통제당하는 사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작은 소비까지 설명해야 하고 매번 허락받아야 하고 내 돈을 쓰는데도 눈치를 봐야 한다면 숨이 막힙니다. 이때 돈 문제는 통장 문제가 아니라 자율성의 문제가 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투명해야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율성도 필요합니다. 모든 소비를 허락받아야 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모든 소비를 상의 없이 하는 관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돈과 개인의 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생활비는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큰 지출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어야 신뢰와 자유가 함께 유지됩니다. 열 번째 이유는 돈 문제가 다른 감정의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에서 돈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돈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값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책임지는 느낌이 억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수고를 몰라주는 것이 서운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축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지 않는 태도가 불안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싸움의 주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동등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정을 보지 않으면 매번 같은 지출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왜 또 샀어라는 말 뒤에는 나 혼자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껴라는 말 뒤에는 내 즐거움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 안 했어라는 말 뒤에는 나는 당신의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싸움을 줄이려면 진짜 감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난 이유가 돈 때문인지, 존중받지 못해서인지, 불안해서인지,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아서인지 봐야 합니다. 돈 문제의 뿌리는 대개 감정의 언어로 풀립니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돈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돈 이야기를 싸울 때만 꺼내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가 터진 뒤에 말하면 이미 감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평소에 차분할 때 생활비, 저축, 소비 기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돈 대화도 부부의 정기적인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숫자와 감정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이번 달 지출이 얼마 늘었는지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불안한지, 무엇이 서운한지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숫자만 말하면 지적처럼 들리고
감정만 말하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을 줄여야 합니다. 모든 작은 소비까지 보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지출, 빚, 가족에게 주는 돈, 반복되는 소비 습관은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긴 돈은 언젠가 들키는 순간 금액보다 더 큰 불신을 만듭니다. 넷째, 각자의 자유돈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모든 돈이 감시 대상이 되면 숨이 막힙니다. 서로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 이야기가 통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돈을 벌지 않는 시기의 기여도 인정해야 합니다. 육아, 집안일, 가족 돌봄, 정서적 관리도 가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노동입니다.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목소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소득이 아니라 존중으로 동등해야 합니다. 여섯째, 기준을 한번 정했다고 끝내지 말아야 합니다. 수입이 바뀔 수 있고, 아이가 생길 수 있고, 대출이 생길 수 있고, 부모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면 돈의 기준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부부의 돈 대화는 한 번의 합의가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되는 약속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부부 사이의 돈 문제가 예민해지는 이유는 돈이 단순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책임감이 보입니다. 불안이 보입니다. 공정함에 대한 감각이 보입니다. 돈을 말하는 방식에는 존중이 드러납니다. 돈을 숨기는 순간에는 신뢰가 흔들립니다. 각자 자라온 가족의 돈 문화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돈이 권력처럼 쓰이면 관계는 위축됩니다. 현재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상의 없이 쓰는 돈은 배제당한 느낌을 만들고 지나친 통제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돈 싸움 밑에는 외로움, 억울함,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돈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같은 편인지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같이 책임지고 있는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고 있는지, 미래를 함께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돈 이야기를 피한다고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돈 문제는 더 커져서 돌아옵니다. 작은 불만일 때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불신이 됩니다. 생활비 이야기로 시작한 문제가 결국 당신을 못 믿겠다는 말까지 가게 됩니다. 좋은 부부는 돈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닙니다. 돈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함께 다루는 부부입니다. 서로의 불안을 비난하지 않고 듣는 부부입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안정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가는 부부입니다. 돈은 예민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예민하다는 이유로 피해야 할 주제가 아니라 예민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덜 불안하게 살 방법을 찾기 위해 말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돈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을 지키거나 흔들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말하고 함께 책임지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태도. 그 태도가 있을 때 돈 문제는 싸움의 이유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